1학년 학생들 안녕하세요. 이번 주 수요일에 여러분들 등교 개학을 하게 되는데 월요일날 화요일날 과학 탐구 실험이 들어있는 바는 온라인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기 바랍니다. 오늘 배울 내용은 3. 신나는 놀이 즐거운 과학인데 놀이 속에도 과학의 원리가 숨겨져 있는 그런 놀이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우는데 주로 지시학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 배우게 되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과학이 즐거운 놀이가 되는 곳이 있다. 바로 놀이공원이다. 놀이공원에 있는 놀이기구는 빠르게 움직이며 빙글빙글 돌거나 아래로 떨어지며 짜릿한 즐거움을 준다. 그렇지요? 그 놀이기구 중에 빙글빙글 돌아가는 그런 놀이기구도 있고 자유로 드롭처럼 높이 올라가서 자연학하면서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짜릿한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높은 곳에서 내려오는 롤러코스터를 타면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높은 곳에 있을 때에는 위치 에너지를 많이 가지고 있다가 내려오면서 높이는 낮아지고 속력은 빨라지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죠. 바뀌면서 생기는 속도감을 느낄 수가 있고 몸이 위로 붕 뜨는 체험을 할 수도 있다. 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힘과 운동, 에너지에 관한 과학 원리를 몸으로 느낄 수가 있다. 전국에 있는 과학관이나 과학 관련 박물관에서도 놀이나 체험을 하며 과학 원리를 즐겁게 만날 수 있다. 이곳에서는 지구의 생성 과정이나 공룡이 뛰노는 모습을 실감나게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영상 자료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과학 공연이나 과학 콘서트를 보며 과학 문화 체험도 할 수 있다. 여기 롤러코스터가 나왔는데 롤러코스터는 올라갈 때만 엔진을 사용하고 그 다음부터는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이용해서 저절로 움직이는 그런 놀이기구지요. 롤러코스터에는 엔진이 없다. 열차는 움직이는 레일에 실려 가장 높은 곳까지 이동한 후에 레일을 따라 내려오면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 때문에 저절로 움직인다. 즉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롤러코스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모습은 과학관에서 직접 체험을 하며 과학 원리를 이해하도록 돕는 다양한 전시물이 있습니다. 놀이공원이나 과학관을 찾지 않더라도 신나는 과학놀이를 해볼 수 있다. 바로 과학을 이용한 마술이다. 컵 속의 물을 사라지게 하거나 사람을 들어 올리는 것 같은 마술 공연의 소재 중에는 과학 원리를 이용한 것이 많다.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액체의 색깔을 변하게 하는 마술을 할 수 있고, 거울이나 착시 현상을 이용하여 물건을 사라지게 하는 마술도 할 수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원리를 이용하여 신나는 과학 마술 공연을 기획해보자. 첫 번째 마술, 컵에 고흡수성 수지, 물을 잘 흡수하는 그런 수지를 넣고 물을 부으면 이 고흡수성 수지가 많은 양의 물을 빨리 흡수해 버리기 때문에 컵을 뒤집어도 물이 쏟아지지 않는 그런 마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마술, 포도당과 수산화칼륨을 녹인 수용액. 여기서 수산화칼륨을 녹인 수용액은 염기성 용액입니다. 수산화칼륨을 녹인 수용액은 염기성 용액입니다. 용액에 인디고카민, 인디고카민은 지시약인데 용액 속에, 수용액 속에 산소의 농도에 따라서 색깔이 변하는 그런 수용액입니다.
산소의 농도에 따라서 색이 변합니다. 본래의 색은 노란색인데 산소를 더욱더 많이 포함할수록 빨간색,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인디고 카민 용액을 넣어 흔들면 공기 중에 산소가 이 용액 속으로 계속해서 녹아 들어가기 때문에 산소의 농도가 계속 높아져서 인디고 카민 지시약에 의해서 이 용액의 색깔이 노란색, 빨간색,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여기 보충 설명이 나왔는데 인디고 카민 용액은 산화 환원 지시약입니다. 용액 속의 산소 농도에 따라서 색깔이 달라지는 물질입니다. 즉 인디고 카민은 최초의 색은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이지만 산소를 포함해 가지고 산화되면은 빨간색이 되고 다시 또 산화되면은 초록색으로 변합니다. 처음에 흔들지 않은 용액에서 이 용액이 염기성 용액인데 염기성 용액에서 이 포도당은 이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존산소,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존산소를 잘 흡수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포도당이 용액 속에 녹아있는 용존산소를 모두 흡수해버립니다. 그러면 인디고 카민 용액은 산소와 결합할 수가 없지요. 산소와 결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색, 노란색을 처음에 나타냅니다. 즉, 포도당이 수용액 속에 녹아있는 산소를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인디고 카민으로부터도 산소를 빼앗는데 이런 상태를 환원 상태라고 합니다. 즉, 포도당은 염기성 용액,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이 염기성 용액이라고 그랬는데 염기성 용액 속에서 인디고 카민으로부터 산소를 빼앗기 때문에 환원시키는 매개제 역할을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흔들면 공기 중에 산소가 이 수용액 속으로 계속 용해되어 들어가기 때문에 산소의 농도가 높아져서 인디고 카민과의 결합, 산소하고 인디고 카민의 결합 접촉 횟수가 증가하여서 인디고 카민이 산화됩니다. 그러면 산소 농도에 따라서 처음엔 빨강색, 더 산소 농도가 높아지면 녹색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용액을 가만히 두면은 이 포도당이 다시 인디고 카민 지시약으로부터 다시 또 산소를 빼앗는 그런 환원, 자신은 산화되고 다른 것으로부터 빼앗는 것을 환원성이라고 합니다. 포도당이 바로 인디고 카민으로부터 산소를 빼앗아 가지고 자신은 산화되고 인디고 카민은 환원시키는 그런 성질이 포도당이 있기 때문에 포도당이 다시 산소를 인디고 카민 용액으로부터 산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인디고 카민 입장으로 보면 이제 산소를 잃으면서 환원되면서 인디고 카민의 본래 색깔 노란색으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의 재밌는 마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해야 될 탐구 활동입니다. 알록달록 색의 마술사가 되어보자. 산성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섞으면 중화반응에 의해서 중성이 되지요. 섞으면 용액의 pH가 바뀌지요. 이 pH 농도라고 하는데 pH 농도 값이 1부터 12까지 있는데 7을 기준해 가지고 pH 농도가 7 이하가 되면 산성용액이 되고 그 다음에 pH 농도가 7이면은 중성, 그 다음에 pH 농도가 7 이상이 되면은 염기성이 됩니다. 그리고 지시약을 이용하면 용액의 pH에 따라 색 변화를 볼 수가 있다. 지시약을 사용하면은 색을 계속해서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화반응과 산염기 지시약을 이용하여 마술사가 되어보자. 첫 번째 실험, 용액의 pH에 따른 지시약의 색 관찰하기. 용액의 pH, 수소이온 농도, 지시약, 요거에 따른 지시약의 색 변화 관찰하기. 자, 5%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염기성 용액입니다.
그 다음에 5% 묽은 염산, 이거는 산성 용액입니다. 중류수는 중성, 그 다음에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인데,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 용액에서 붉게 변하지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지시약인데 염기성 용액에서만 붉게 변하고 중성이나 산성 용액에서는 투명한 색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도 지시약인데 메틸 오렌지는 산성이나 산성에서는 붉게 변하지요. 그리고 중성이나 염기성 용액에서는 노란색을 띱니다. 중성이나 염기성 용액에서는 노란색을 띱니다. 그 다음에 BTB 용액도 지시약인데 BTB 용액은 산성에서는 노란색, 중성에서는 초록색, 그 다음에 염기성 용액에서는 파란색을 띱니다. BTB 용액 지시약은 모든 그 액성에서 색깔을 다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만능 지시약도 마찬가지로 모든 그 용액에 따라서 색깔을 다르게 나타내는데 염기성 용액에서는 보라색이나 파란색을 나타냅니다. 그 다음에 중성에서는 초록색, 그 다음에 산성에서는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나타냅니다. 이런 지시약의 성질을 잘 알아야만 마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12홈판, 12개의 홈이 있는 12홈판의 첫 번째 가로줄 요거지요. 첫 번째 가로줄에 묽은 염산을 넣었습니다. 다 같이 묽은 염산을 4개의 컵에 똑같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로줄에 증류수를 역시 4개의 컵에 똑같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인데 이거는 염기성 용액이지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역시 4개의 컵에 넣습니다. 과정 1에서 용액을 넣은 홈판의 첫 번째 세로줄에는 페놀프탈레인 용액, 그 다음에 두 번째 세로줄에는 BTB 용액을 넣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세로줄에는 메틸 오렌지 용액을 각각 두세 방울씩 떨어뜨립니다. 지시약은 많이 넣으면은 색깔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두 방울 내지 세 방울 정도 조금만 넣어야 됩니다. 지시약을 많이 넣으면 용액의 pH 영향을 줄 수가 있어서 색깔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두 방울 내지 세 방울 정도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용액이 손에 묻지 않도록 묻으면 즉시 흐르는 물에 씻도록 합니다. 그리고 실험 후에 남은 산과 염기 수용액은 구별해 가지고 폐기물 통에 버립니다. 수질 오염을 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폐기물 통에 버리도록 합니다. 자, 이제 실험 결과가 나왔는데, 자, 묽은 염산 산성을 띈다고 그랬지요. 묽은 염산은 산성을 띠는 수용액이기 때문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에서는 반응하지 않고, BTB 용액에서는 노란색, 메틸 오렌지 용액에서는 붉은색을 나타냅니다.
다음에 증류수는 중성인데 페놀프탈렌 용액에서는 무색, 투명. 그 다음에 BTB 용액에서는 초록색, 메틸 오렌지 용액에서는 노란색. 그 다음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염기성이죠. 염기성이기 때문에 페놀프탈렌 용액에서는 붉게 변하고 BTB 용액에서는 파란색, 그 다음에 메틸 오렌지 용액에서는 노란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유리잔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절반 정도 넣는다고 그랬는데,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염기성 용액이지요. 그리고 만능지시약을 두세 방울 떨어뜨린다고 그랬는데, 그 만능지시약은 선생님이 아까 그 색을 얘기해 줬는데, 염기성 용액에서는 보라색 내지 파란색을 띱니다. 그 다음에 중성에서는 초록색, 그 다음에 산성에서는 빨간색 내지 노란색을 나타냅니다. 염기성에서 파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산성에서 노란색. 만능지시약은 여러가지 지시약을 섞어 만든 것이기 때문에 모든 그 액성에 따라서 색깔이 다 나타나는데, pH 시험지는 만능지시약을 거름종이에 흡수시켜 만든 것으로 용액의 pH에 따라 다양한 색을 나타냅니다. pH는 용액의 산성도를 나타낸다고 그랬죠. 수치가 낮을수록 산성이 되고 수치가 높을수록 염기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정 3의 유리잔. 과정 3의 유리잔이라면은 염기성 용액이라고 그랬죠. 수산화나트륨을 넣기 때문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넣기 때문에 처음에 염기성을 띄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는다고 그랬는데,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낮은 온도에서 고체로 만든 것인데, 이것이 이제 상온에서 녹게 되면은 이것이 탄산으로 되면서, 녹으면서 탄산 수용액이 되면서 산성을 나타냅니다. 점점 산성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염기성 용액에서 드라이 아이스가 계속해서 녹아 들어가면서 탄산 수용액, 즉 산성 용액으로 바뀝니다. 그럼 지시약의 색깔도 이제 처음에 염기성일 때는 파란색이었겠지만은 그 다음에 초록색, 그 다음에 산성이 되면 노란색,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색깔이 변하는 그런 마술을 시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생님이 정답 풀이를 써놨는데, 처음에 염기성 용액일 때는 파란색, 그 다음에 이제 파란색에서 청록색, 그 다음에 중성이 되었을 때는 초록색, 그 다음에 이제 연두색, 그 다음에 산성이 되면은 노란색으로 이렇게 점차적으로 색깔이 변하는 마술을 시연할 수가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에 만능지시약을 넣은 후 색 변화가 나타나는 까닭, 드라이 아이스는 고체 이산화탄소인데, 이게 물에 녹으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탄산 수용액이 돼가지고 산성으로 변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수산화나트륨은 염기성 용액인데, 여기에서 이제 산성으로 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만능지시약은 염기성일 때 파란색 또는 이제 보라색이라고 그랬는데, 파란색을 띄고, 그 다음에 중성일 때는 초록색, 그 다음에 산성일 때는 노란색, 빨간색도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 실험에서는 노란색을 띄기 때문에 이러한 그 색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색변화가 무지개색의 순서로 나타나는 그런 아주 재밌는 마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염기성 용액이므로 만능지시약을 넣으면 처음엔 파란색을 띄고, 여기에 드라이 아이스를 넣으면 중화 반응이 일어나서 중성이 되면서 초록색이 되고, 그 다음에 드라이 아이스가 계속 녹아 들어가면은
중성이 된 후에 또 드라이아이스가 녹아 들어가면은 산성이 되기 때문에 파란색, 청록색, 초록색, 연두색, 노란색 이렇게 색깔이 계속해서 변하는 신기한 마술을 구현해낼 수 있습니다. 자, 지시약을 이용하는 마술 계획 세우고 공연하기. 여러분들도 이러한 그 지시약의 성질을 이용해 가지고 공연 계획을, 멋진 공연 계획을, 시나리오를 써서 이제 계획하고 한번 시연해 보는 그런 마술 공연 계획을 한번 세워보도록 합니다. 자, 마술 계획 예시. 자, 유리잔에 묽은 염산을 4분의 1 정도 채운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묽은 염산은 산성이지요, 산성. 묽은 염산을 이렇게 넣으면 투명하지만 액성은 산성입니다. 유리잔에 묽은 염산을 4분의 1 정도 넣었지요. 그 다음에 비비커에 여기 비비커가 있네요. 비비커에 증류수를 4분의 1 정도 채우고 여기다가 만능지시약을 조금 1ml를 채우고 만능지시약을 이제 여기다 채웠습니다. 근데 만능지시약은 그 이제 처음에 증류수에 넣었기 때문에 증류수는 중성이지요. 증류수 중성이기 때문에 처음에 이 만능지시약이 초록색을 처음에 띄었습니다. 초록색. 만능지시약은 증류수 중성에서는 초록색을 띄게 되기 때문에 여기 비비커 속의 색깔이 초록색입니다. 그 다음에 비비커 액체를 A, 그러니까 여기 산성용액이지요. 산성용액 속으로 넣습니다. 조금 붓습니다. 근데 이 만능지시약은 산성용액에서는 노란색을 띄기도 하지만 또 빨간색을 띄기도 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색깔이 빨간색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투명하던 액체, 그러니까 묽은 염산이 원래 그 투명한데 만능지시약이 들어가면서 만능지시약이 산성용액에서 빨간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투명했던 그 용액의 색깔이 빨갛게 변하는 것이지요. 투명했던 액체가 빨간색으로 변한 이유는 만능지시약이 산성용액에서 빨간색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유리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이 속에 묽은 염산이 들어 있습니다. 묽은 염산이 들어있는 유리잔에 투명한 액체를 부어보는데 이 투명한 액체가 무엇인지 또 봐야 되겠지요. 투명한 액체라는 것은 여기 나왔는데 C컵에 묽은 염산과 농도가 같은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요거는 이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염기성 용액이죠. 염기성 용액인데 수용액을 절반 정도 채운다. 그리고서 C컵 액체, 염기성 용액이죠. 수산화나트륨 염기성 용액을 여기 묽은 염산에, 여기 이 속에 이제 묽은 염산이 들어있고, 여기에는 수산화나트륨, 나트륨 수용액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이 속에 만능지시약도 있지요. 만능지시약. 그래서 이제 산성용액에 염기성용액이 들어가면은 중화반응이 일어나겠지요. 중화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만능지시약이 이제 초록색으로 변하다가 결국은 그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더욱더 많이 붓게 되면은 염기성 용액으로 변하는데 결국은 이게 염기성 용액이 됩니다. 수산화나트륨을 계속 부으면은 이제 중화반응 이후에 계속 붓게 되면은 염기성 용액이 되지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의 농도가 높아져 가지고
수산화나트륨의 양이 물근염산의 양보다 더 많이 들어가면은 염기성 용액이 됩니다. 그런데 만능지시약은 염기성 용액에서 아까 파란색을 띈다고 그랬죠. 파란색. 그래서 파란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에서는 만능지시약의 색깔 변화를 이용하는 것인데, 만능지시약이 산성 용액에서는 빨간색을 띠고, 그 다음에 중성에서는 초록색, 염기성에서는 이제 파란색을 띠는 그러한 성질을 이용해서 마술을 구현해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실험이 나왔는데, 새로운 유리잔에 수산화나트륨 수용액,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염기성 용액이지요. 염기성. 염기성 용액인데 이 BTB 용액을 사용했네요. 지시약은 BTB 용액을 사용했습니다. 염기성 용액을 절반 정도 채우고 여기다 BTB 용액을 넣었는데, BTB 용액은 염기성 용액에서 BTB 지시약은 염기성 용액에서 파란색을 띠지요. BTB 용액은 염기성에서 파란색을 띱니다. 그래서 이게 염기성이기 때문에 BTB 용액이 파란색을 띠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드라이 아이스를 흰 한 조각 넣는다고 그랬는데, 드라이 아이스는 이산화탄소를 얼려가지고 고체로 만든 것인데, 이것이 수용액 속에 녹아 들어가면은 탄산이 되죠. 탄산이 되는데, 탄산 수용액이 되는데, 탄산 수용액은 산성이죠. 산성. 그래서 염기성 용액에 그 산성 물질, 탄산이라는 산성 물질이 계속해서 생기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중화 반응이 일어나겠지요. 근데 BTB 용액은 중성일 때는 초록색을 나타낸다고 그랬지요. 여기 초록색을 나타내는 이유는 중화 반응에 의해서 수산화나트륨과 탄산의 중화 반응에 의해서 중성이 되었기 때문에 초록색을 나타내게 된 겁니다. 그런데 드라이 아이스가 계속 녹아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산성 물질이 더 많아지니까 산성으로 변하겠지요. 탄산 수용액에 의해서 산성으로 변하지요. 근데 BTB 용액은 산성에서는 노란색으로 색깔이 변하지요. 노란색. 마지막으로 노란색으로 색깔이 변했는데, 그 이유는 드라이 아이스가 계속해서 녹아 들어가서 탄산의 농도가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산성이 되면 BTB 용액이 노란색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렇게 최종적으로 노란색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여기 그 하얀 안개가 생겼는데, 이산화탄소 드라이 아이스가 수용액에서 이제 녹으면서 이산화탄소 수용액이 되기도 하지만 기체 이산화탄소가 이렇게 날아가기 때문에 찬 공기하고 만났을 때 다시 드라이 아이스가 다시 날아가면서 액화되기 때문에 다시 이렇게 색깔이 하얗게 연기 모양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자, 우리 모둠의 마술 계획을 여러분들이 탐구활동에서 세워보기로 했는데, 여기 대사가 있고 방법이 있고 예상 결과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대사, 빈 유리잔에 투명한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투명한 물은 뭐냐면은 한 개 유리잔에 수산화나트륨 가루를 넣어서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만든 것이 바로 투명한 물입니다. 이게 수산화나트륨이 물에 녹으면 투명한 그 수용액이 됩니다. 투명합니다. 그래서 유리잔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것처럼 만듭니다. 그리고 다른 유리잔에 증류수와 페놀프탈레인
세 방울을 넣어준다. 지시약을 준비했는데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 용액에서 붉게 변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빈 유리잔, 여기란 빈 유리잔은 수산화나트륨 가루를 녹인 염기성 용액이지요. 여기에 빈 유리잔의 투명한 용액이라는 것은 이제 페놀프탈레인, 증류수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섞은 그 용액, 페놀프탈레인 용액이죠.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입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들어가면은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수산화나트륨 염기성 용액과 반응하기 때문에 색깔이 붉게 변합니다. 자, 다음에 여기에 다시 투명한 물을 부어 보겠습니다 라고 그랬는데, 여기서 투명한 물은 뭐냐면은 묽은 염산을 가리킵니다. 묽은 염산이 바로 이제 투명한 물이지요. 이 묽은 염산은 산성이죠. 산성. 묽은 염산을 붉게 변한 용액, 여기 붉게 변한 용액은 이제 염기성 용액이죠. 이게 염기성 용액. 붉게 변한 용액, 이게 붉게 변한 용액은 이제 염기성 용액인데, 산성 용액이 염기성 용액으로 계속 들어가게 되면 처음에 이제 중화 반응에 의해서 중성이 되겠지만, 묽은 염산을 계속 붓게 되면은 산성이 됩니다. 산성이 되는데,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 용액에서는 산성 용액에서는 투명하지요. 그래서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투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기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산성 용액에서는 투명하게 색깔이 나타나기 때문에 투명하게 변합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초록색 액체를 넣어본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초록색 액체는 바로 증류수, 중성이죠. 중성 용액의 만능지시약, 중성 용액에서 만능지시약은 초록색을 띈다고 그랬지요. 이게 초록색입니다. 초록색 용액을 만들고 유리잔에 붓는다. 그런데 여기 유리잔 속이 아까 그 산성 용액으로 바뀌었었지요. 그래서 만능지시약이 산성 용액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록색 용액, 만능지시약이지요. 만능지시약이 위에서 만든 산성 용액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만능지시약은 산성 용액에서는 노란색이나 빨간색을 띈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빨갛게 색이 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시 투명한 액체를 부어본다고 그랬는데, 투명한 액체는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을 가리킵니다. 수산화나트륨 수용액은 투명한 액체이기 때문에 색깔이 안 나타나는데, 요거는 염기성 용액이지요. 그러니까 이 위에서 만든 산성 용액에 다시 염기성 용액을 계속해서 붓게 되면은 다시 염기성 용액으로 바뀌겠지요. 다시 염기성 용액으로 바뀝니다. 근데 만능지시약은 염기성 용액에서는 보라색이나 파란색이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다시 보라색으로 색깔이 바뀝니다. 만능지시약은 염기성 용액에서 파란색이나 보라색이 되는데, 여기서는 보라색이 된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여기 얼음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했는데, 여기서 얼음이라는 건 드라이 아이스지요. 드라이 아이스가 물에 녹아서 탄산 용액이 된다고 그랬지요. 탄산 수용액인데, 탄산 수용액은 산성이지요. 그래서 염기성 용액에 다시, 염기성 용액 속으로 다시 그 탄산 수용액이 만들어져 가지고 점점 액성이 염기성에서 중성, 그 다음에 다시 산성으로 바뀌겠지요. 그런데 만능지시약은 조금 전에
그 염기성 용액에서 보라색이나 파란색이 된다고 그랬죠. 여기 다 색깔을 파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보라색으로 보는 게 맞겠네요. 위에 보라색 상태에서 중성이 되면은 초록색, 다시 산성이 되면은 노란색이나 빨간색이 된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파란색, 초록색, 노란색 이렇게 변하는데, 그 드라이아이스가 녹아 들어가면서 탄산 수용액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염기성 용액에서 중성 용액에서 다시 산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만능지시약의 색깔이 여기 파란색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에 보라색이라고 보는 게 맞겠지요. 보라색이나 파란색인데 위에 보라색이었기 때문에 보라색에서 출발해 가지고 초록색, 노란색 이런 식으로 이런 순으로 만능지시약의 색깔이 변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계획대로 마술을 해보고 예상과 다르거나 보완할 부분이 있으면 계획표를 수정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유의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 수산화나트륨 가루를 너무 많이 넣어가지고 염산을 붓게 되면은 색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데, 수산화나트륨 가루를 너무 많이 넣지 말고 적당한 양을 넣어가지고 실험을 해야 색변화가 잘 나타납니다. 유의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페놀프탈레인 용액 지시약인데 이걸 너무 많이 넣어도 안 됩니다. 2방울 내지 3방울 정도 넣어야만 색깔이 잘 나타납니다. 너무 많이 만능지시약을 섞었을 때 색이 예쁘지 않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페놀프탈레인을 2방울 내지 3방울 정도, 이 정도가 적당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준비한 마술을 모둠별로 발표하고 다른 모둠의 마술 공연에서 재미있었던 부분을 칭찬하자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계약을 해가지고 이런 실험을 직접 하면서 조별로 발표하고 그 어떤 점을 잘하고 못했는지 여러분들이 그 재밌게 이렇게 서로 비교하면 좋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좀 안타깝습니다. 이런 얘기가 오갈 수가 있겠네요. 우리와 마술 계획은 비슷했지만 시나리오를 재밌게 써서 전달력이 좋았다. 뭐 이런 의견도 나올 수가 있고, 마술 계획이 창의적이어서 생각하지 못한 색 변화가 나타났다.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올 수가 있겠네요. 자, 여기까지 온라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그 집에서 온라인 수업 과학 탐구 실험 열심히 해주고 또 탐구 활동지도 열심히 제출해줘서 대단히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